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어를 표시하는 한자에는 번자체가 있고 간자체가 있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한글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어의 한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자를 번자체라고 하죠. 번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번자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배우기 쉽도록 만든 것이 간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간자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한자를 그거를 이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간자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중국어라고 하는 소리는 변함이 없는데 그걸 표시하는 문자는 바뀌었다는 거죠. 모양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 한자는 어떻게 보면 소리를 적는 문자로서 만능이란 소린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번자체로도 중국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간자체로도 중국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심각하게 간자체를 더 깎았다, 더 깎아도 그걸로 중국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처음 출발 번자체와 그 나머지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진짜 간단하게 됐을 한자, 이거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유래했다는 정도인 것 뿐이지 진짜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자는 중국어 소리를 표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만약 저희가 한글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극구 이제 반대하죠. 절대 한글로는 중국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어를 망치게 됩니다. 막 이런 소리 막 심하게 해서 저를 갖다가 이제 막 그 사기꾼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한자라고 하는 그 문자는 모양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그 중국어라는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서 그걸 통해서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고, 한글은 안 되는 겁니까, 그냥? 또 그러면 그 흔히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이제 중국어에 있는 사성, 아니 한자가 사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자에 그 점을 찍나 이렇게 막 이 점을 찍어요? 그게 아니죠. 사성을 찍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번자체도 그렇고 간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어떻게 무슨 리듬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글자 자체에는 원래 악센트나 리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 글자를 가지고 중국어의 리듬 해야 하는 거죠. 사성, 이런 것들, 리듬. 이거를 표기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한글로는 중국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없어서 중국어를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어라는 소리를 한자로 할 수 있나요, 그게? 거기 소리 다 담겨 있습니까? 한자라고 하는 글자에 그 중국어 소리가 이렇게 담겨 있나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표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자 그 자체에 어떤 리듬, 악센트, 크기가 담겨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때 그 한자가, 그러니까 중국어를 적는 한자가 번자체이든 간자체이든 전혀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자가 아니라 그게 한글로 적혀 있어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를 쉽게 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베트남, 그죠? 터키를 말씀드리는데, 터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터키라는 나라는 원래 글자가 아랍 글자를 썼다는 거죠. 막 꼬부란 것이 막 이렇게 해갖고 아랍 글자가 있었는데, 그게 배우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분이 잘 안 돼요, 처음 와갖고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은 구분이 딱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막 꼬부란 것이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라는 나라가 너무 문맹률이 높은 거예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한자와 같이. 옛날에는 중국도 한자를 못 읽으니까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한어 병원을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문맹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터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아랍 문자를 쓸 때는 문맹률이 거의 80%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래서 그 아랍 문자 대신에 이제 영어의 알파벳을 도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소리는 똑같은데 터키라고 하는 터키어라고 하는 소리는 똑같은데 그걸 표기하는 방법을 아랍 글자에서 영어의 글자로 바꿔서 배웠다는 거죠. 그랬더니 터키어를 잘한다는 거죠. 터키어를 잘한 건 다행이겠지만 글자를 익히는데 읽어갖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글자가 바뀌었어도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글로 우리가 지금 중국어를 배울 때 한자, 영어를 배울 때는 알파벳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한글로 바꿔서 영어에는 한글로 바꿔서 영어 발음을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운다든가 중국어는 한자 대신에 아니면 한어 병음 대신에 한글로 발음을 써서 그러니까 문자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터키가 아랍 문자에서 로마자로 바꾼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어도 한어 병음 로마자에서 한글로 한국 사람은 한글로 이렇게 바꿔서 배워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한글로는 중국어 발음이나 영어 발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은 단순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면 신세계가 보일 겁니다. 진짜. 될 수 있구나. 한글로는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의 진실을 진짜 깨닫는 날이 오면 아 한글이 진짜 위대한 거구나. 이게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급한 것이 영어를 한글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어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선 한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요. 한글로 충분히 우리의 그 외국어 실력을 높여서 세상에 진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외국어만 잘하면 세상에 나가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어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는 무슨 영어 필요 없어. 한국어는 영어 없어도 돼.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한글로 충분히 영어를 잘하고 그런 인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국을 빛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지금 한글 영어가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요. 한글 영어를 믿고 한번 한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